솔직히 이거 진짜 알려주기 싫은데,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방법인데, 이거 크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거 제 살 깎아 먹기거든요. 이거 방송을 하는 게 맞나? 요즘에 되게 뜨겁죠. 의대 정원을 막 늘리네 마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거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대체 전주는 왜 가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데서 간 게 아니라 저는 강남구 삼성동 살다가 전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전주 사람들한테도 너무 많이 물어보고, 전주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물어보고, 서울에서도 뭐 경기도에서도 수강생분들한테 정말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듣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힌트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다 공개할 순 없지만 솔직히 이게 큰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이거 진짜 알려주기 싫은데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방법인데 이거 크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거 제 살 깎아 먹기거든요. 이거 방송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제가 구독자 4만 명도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께 그냥 무료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가 진짜 너무너무 뜨겁죠. 의대 정원을 1000명을 늘리겠다. 지금 요즘에 이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의대 정원 1000명을 늘리면 지금 진짜 파장이 솔직히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대 정원은 꼭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령화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병원 가면 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치료 받으러 갔는데 물론 빨리 끝날 때도 있긴 하지만 치료 한 번 받자고 2시간씩 기다리는 건, 그리고 2시간 기다렸는데 진료 보는 시간은 꼴랑 뭐 한 1분? 뭐 요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가 이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의대 1000명 증가시키는 거는 저는 매우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여러분, 의사가, 병원이 더 많이 부족해요.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이런 뭐 전라도 이런 데 와서 병원을 개업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도권에 개업해서 돈 잘 벌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 개업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의사분들 지방 오는 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의사 수가 정말 병원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지방에 개업하는 거, 이거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장이 진짜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대 1000명이 늘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3000명이거든요. 3000명 플러스 1000명이다. 그럼 이 1000명이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정원이 늘어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나 뭐 고려대나 연세대나 이런데 상위권 학과들 애들이 이쪽으로 싹 빠지겠죠. 그러면 다 이렇게 시프트업이라 그러나 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성한 갈 학생이 스카이 가고 연고대 가고 연고대 갈 학생이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한 단계씩 스텝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이공계에 한해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물론 문과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인도나 이런 데는 훨씬 심각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공계로 가야지 자꾸 의대만 늘리면 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현재에는 의대 가는 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많고 기대 수익 자체가 이공계 졸업했을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공계 졸업하면 뭐 연구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죠. 어찌됐든
연봉 1억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의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억 정도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 게 평균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대 수익이 훨씬 더 커지죠. 네,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인원도 많이 늘잖아요. 지금 의대가 3,000명인데 만약에 이거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0명이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의대 정원을 만약에 3,000명을 더 늘린다. 그래서 만약에 의대 정원이 6,000명이 된다. 이러면 정말 변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 책을 보니까 그때는 1년에 한 50명 뽑았다고 합니다. 이때 서울대 법대 정원이 200명이었거든요. 근데 1년에 변호사를 그러니까 사법고시에서 50명을 사시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사시 정원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됐고 지금은 로스쿨 되면서 제가 알기로 한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명에서 1000명 그리고 3000명 이렇게 늘고 나서 변호사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예, 물론 뭐 김앤장 같은 데 가면 수입이 좋은 거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누렸던 그 기득권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꿈이 변호사인 애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드라마에서 우영우 같은 뭐 변호사가 멋있게 나오는 그런 게 또 나오면 좀 뜨죠. 네, 그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변호사가 꼭 되고 싶어요 하는 게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변호사가 숫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겠다 이런 애들 자체가 현저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대 산맥이지 않았습니까? 뭐 의대, 뭐 법대, 뭐 이게 옛날엔 양대 산맥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인기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의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병원이 너무 귀하고 의사가 좀 귀한 세상이라서 지금 그럴 뿐이지 만약에 의대 정원을 3,000명을 더 늘린다 하면 오히려 의대의 인기가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시 이공계가 인기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오히려 이공계를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대 인력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1,000명 솔직히 저는 더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000명 늘리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뭐 여기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의대 가는 게 좀 쉬워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정원이 3,000명일 때랑 정원이 4,000명일 때랑 이게 30%만큼 쉬워지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쉬워집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3,000명일 때에는 예를 들어 시험의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물론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만 3,000명이 정원일 때는 100점 만점에 만약에 뭐 한 97점 뭐 이랬다고 쳐보죠. 그러면 4,000명이 정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95점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돼요. 에이 뭐 97점이나 95점이나 거기서 거긴데 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상위권은요 여러분 이 정도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정도면 수학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예전에는 수학은 한 개 틀리거나 만점 받아야 됐던 학생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수학을 2개 틀리거나 3개 틀려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시죠? 네, 저는 현업에서 애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피부로 확 와닿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재수생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재수생 진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재수종합반은 제2의 황금기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메가스터디 주식을 사라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국내 주식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재수 시장이 다시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가장 쉽게 의대 가는 법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쵸? 가장 쉽게 의대 가는 법. 그럼 가장 쉽게 의대 가는 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대략 법으로 40%거든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근데 앞으로 한 50%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런 게 안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당의 김병욱 의원은 70%까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더 많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뽑는 것도 40%보다 훨씬 높아요. 대략 한 5, 60%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지역인재가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대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40%에서 70%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신 지역의 출신 의대 소재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전주 살잖아요. 전주에는 전북대 의대가 있거든요. 전주 학생이 전북대 의대를 졸업했을 때 전주에다가 개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 학생이 전북대 의대를 나왔다. 그럼 집이 다 서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개원을 한다는 거죠. 병원을 차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은 병원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제가 살고 있는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병원이 정말 많이 현저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지방의 의대 정원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을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부가 나갈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밑밥을 잔뜩 뿌렸죠. 네, 근데 여론을 항상 보거든요. 밑밥을 뿌린 다음에 여론을 보는데 여론에 이게 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완전 찬성.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늘리는 거 이것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다 대부분 찬성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거는 채택이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변수가 있죠. 의사협회, 의협이라고 하는데 의협에서 반대가 너무 거세면 어느 정도 좀 조절은 하겠지만 의협에 무언가 당근을 주겠죠. 그리고 의협에서도 국민 여론이 이 정도면 무턱대고 반대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늘어날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지방의대 정원 늘리는 거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건 앞으로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진 않아요. 지금도 40%인데 실질적으로는 40%를 넘습니다.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지역인재 전형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제가 이 블로그를 찾다가 나온 건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되게 정리를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럼 이걸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의대 순위인데요. 한번 보세요. 강남구, 뭐 당연하죠. 근데 2위가 대구 수성구입니다. 양천구, 뭐 교육특구니까 뭐 충분히 당연하죠. 그리고 4위가 전주시예요. 제가 살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5위가 서초구, 그 다음 송파구, 뭐 성남시, 뭐 이런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면 의외인 곳이 두 곳 있잖아요. 지방이. 그러니까 7위권에 수성구랑 전주시, 이게 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네, 아까 거기서 제가 편집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가는 학교들로 나타낸 거예요. 상산고, 휘문고, 강서고, 경신고, 숙명여고, 세화고, 중동고, 낙생고 뭐 이런 데들을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경신고, 대구 수성구 아까 보셨죠? 그리고 전주시 상산고 여기가 상당히 많이 간다는 뜻이죠. 뭐 다른 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니까 여기 뭐 해운대구도 눈에 띄는데 10위권 바뀌지 않습니까? 탑5 안에 무려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산고랑 경신고 의대를 가고 싶으면 이 2개의 고등학교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의대 순위를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탑2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상산고가 1위인 것처럼 나왔는데 저는 휘문고가 1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의대 계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뭐 이런 데를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의대 숫자만 보는 게 저는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숫자만 한번 보세요. 의대 숫자만 보면 상상고 126명, 휘문고 151명, 휘문고가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경신고 73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의대를 보내는 데는 아까 지역 전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서울에 있는 쟁쟁한 학교들하고 상상고랑 경신고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이유가 지역 인재 전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뉴스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전북대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전북대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대학원을 누르시고 입학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전북대학교 2024년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래서 성정길이 전주를 이사를 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네, 원하시면 전주를 이사 오시면 됩니다. 혹하시면. 전주를 이사 온 거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전주 오신다고 뭐 저한테 좋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기 보시면 일단 의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대 수시입니다. 수시 전북대 수시. 그럼 여기에서 지역인재 전형 1유형이 있죠. 그리고 2유형도 있고 1유형과 2유형이 뭐냐면 1유형은 전남도 되는 거예요. 전남과 광주 가능. 그리고 2유형은 전북에만 됩니다. 전북. 전라북도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의과대학은 호남 전체가 되는 거 그게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이나 광주, 전북 전부 다 통틀어서는 14명. 하지만 전북에서만 무려 46명을 뽑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84명이에요. 수시 정원이 총 84명인데 그 중에 얘네 둘이 합쳐서 60명입니다. 84명 중에 수시 전체에 84명 중에 60명을 이미 뽑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넘는다 그랬잖아요. 딱 봐도 반이 넘지 않습니까? 한 70% 정도 되네요. 71%. 그러니까 이미 전북대는 71%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의학과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수의대도 많이 선호하는 의학 계열이지 않습니까? 수의대도 엄청 많이 뽑죠. 20명 뽑습니다. 34명 중에 20명, 반이 훨씬 넘죠. 그리고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이건 호남 전체인데 15명, 24명 중에 15명. 이게 뭐 거의 다지 않습니까? 지방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 덕분에 상상고의 의학계열 실적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경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상상고와 경신고 이 두 개의 학교를 집중하면 되거든요. 상상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하지만 전북 학생들은 역시 지역 전형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경신고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라는 얘기는 대구에 살면 가능성이 높고 수성구 살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물론 경쟁이 치열하면 뺑뺑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를 가면, 여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면 의대 가는 거는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원을 여기서 뽑으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수도권의 학생이 여기에 있는 전북대 의대에 가고 싶다 하면 24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84명 중에 24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북에 사는 학생이 당연히 요 일반 전형으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주에 사는 제 아들들처럼 전북 학생들은요, 당연히 수도권에 넣을 수 있죠. 뭐 서울대 의대 넣을 수 있죠. 못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상고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상상고 다니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북에 있는 혹은 상상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수도권 학교에 입학하는 거를 1순위로 두고요, 2순위 안전빵으로 전북대 의대나 4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4개 의대가 있거든요. 전북, 전남, 광주에.
아쉽게도 전남엔 하나도 없고요. 광주에 2개, 전북에 2개, 뭐 이렇게 있는데 요런 데는 그냥 뭐 안전빵이에요. 안전빵으로 하나 생각해 두고 수도권에 도전해서 여기 되면 일로 가는 거죠. 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2번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전북에 있는 이 상위권 애들은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리고요, 이거는 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려드리는 김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북의 학생은요, 여기에 있는 1유형과 2유형 둘 다 가능하죠. 전남이나 광주 학생이 여기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넣으려고 하면 지역인재 1유형밖에 안 돼요. 정원이 14명인 거죠. 이것도 전북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반대로 전북 애들이 광주로 전남대 의대나 조선대 의대에 여기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쳤을 때는 그냥 지역인재 전형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게 대부분 의학 계열은 다 지역 전형이 있어요. 간호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의대, 간호대, 치대, 수의대, 약대, 뭐 일부 한의대,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에 있으면 그만큼 의대 가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단지 나는 서울대에는 필요 없고 그냥 의대가 가고 싶어, 우리 애는 꼭 의대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전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전주를 이사 온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그거 말고도 사실 이유는 더 있지만 최소한 내가 전북으로 이사 가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작년에 저를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게 되게 큰 메리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대구 쪽도 보여드릴게요. 대구에선 경북대가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경북대학교 관련된 뉴스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역인재고요. 그러니까 지역인재가 욕한, 네,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가 지역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얘랑 얘까지가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 아닌 게 별로 없죠. 둘이 더하면 15에다가 39 더하니까 88명 중에 54명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무려 61%가 이미 경북대에서도 의대를 지역 전형으로 뽑고 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치대도 마찬가지예요. 치대도 이만큼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21명. 42명 중에 21명이면 이미 50%죠. 그러니까 의대는 61%, 치대는 이미 50%. 이미 이만큼 40%보다 훨씬 많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었어요. 네,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명. 그래도 수의대는 좀 적은 편이네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간호대도 마찬가지죠. 25명, 3명, 22명. 합치면 50명인가요? 네, 92명 중에 50명.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은 인원들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전북에서는 전북에 상상고가 있잖아요. 그죠? 상상고와 의대들이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에는 경북대와 경신고등학교, 네, 여기가 있죠. 전북대가 있고,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살펴봤을 때 여러모로 지역 전형으로 가기가 가장 좋은 게 여기가 아닐까. 이 학교 가거나 이 학교 가거나. 그리고 부산도 좋습니다. 부산에 갈 거면 해운대고, 여기가 또 지역 전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지역 전형으로 가려면 학생만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같이 가야 돼요. 부모님 둘 다일 필요는 없고 부 또는 모, 그리고 입학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북에 지역인재 전형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뭐 저는 앞으로 전주에 쭉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아빠랑 애들이랑 전라도에 전북에 쭉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이게 정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에도 있고요. 정시에도 있어요. 수시가 조금 더 많고, 네, 지역인재 전형이 정시도 하지만 4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만은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미 계신 분은 이게 해당되는데
괜히 주소지 잘못 이전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신중하게 주소지 이전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데 의대를 꼭 보내고 싶다 하면 지역인재 전형도 한번 생각해봐서 나쁠 게 없죠. 아, 근데 우리 애는 너무너무 잘해서 서울대 가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상고나 대구 경신고는 충분히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데라면 그리고 해당된다면 이것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사실 다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왜냐면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대구나 여기 전주나 뭐 이런 데에는 일자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저도 뭐 일하러 지금 뭐 수도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주말마다 저도 자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많고 뭐 유튜브나 온라인도 많이 하고 저는 특수한 케이스라서 이게 가능한 거지 애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전라도나 경상도로 이사를 간다.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게 그럼 강원도는 좀 가깝잖아요. 그쵸?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참고로 여기는 지역인재 전형이 법으로는 20%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죠. 네, 다른 지방의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보다는 적습니다. 네, 이것도 좀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거나 하면은 뭐 천안 같은 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천안은 충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출퇴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런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충청도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 공주 사대부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뭐 충남 삼성고 뭐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뭐 꽤 많으니까 걔네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이나 충남 충북 뭐 이런 데에도 같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가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쉬워지는 정도도 3,000명일 때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가는 거랑 4,000명일 때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가는 게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월등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전주로 온 건 아닌데 얻어 걸렸죠. 네, 운이 좋은 케이스고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거든요. 좋아지는 거는 알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완전 이득이죠. 네. 그냥 너무 감사할 뿐이고 저는 주소지를 쭉 전주에 저 전주에 집도 있거든요.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네, 실거주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애들 대학 갈 때까지도 계속 전주에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의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